아시겠지만 우리 그 서예를 그 영어로 캘리그라피라 합니다. 그런데 그 요즘에 그 소위 말하는 그 저 캘리그라피라고 하는 것도 그 정의는 우리 서예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 본질이 서예와 요즘 소위 말하는 캘리그라피의 본질은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이 서예와 캘리그라피의 정의는 뭔가 하면은 그 자기의 사상이나 감정 따위를 모필, 붓으로 된 필로서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캘리와 서예의 본질은 하나예요. 둘 다 정의가 똑같습니다. 그 서예란 것은 타 장르도 오랜 기간 동안에 기본기를 닦아요. 옛날에 소년 시인은 있어도 소년 맹필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수십 년을 고전 탐구를 통해서만 서예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서예는 그 오랜 기간을 기본기 연마에서 얻어지는 거고, 요즘 소위 말하는 캘리그라피는 그냥 자기 그날의 흥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게 차이입니다. 그게 초서를 정의하려면 조금 길고 멀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그 우리 한문서체는 해서, 예서, 그다음에 전서, 행서, 초서가 있습니다. 초서가 있는데 그 초서는 그 마지막 단계로 그 기원은 한나라 시대 때 시작되었고, 우리가 급하게 쓰는 속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그게 초서입니다. 지금 내가 그러니까 17회의 개인전과 350회의 단체전에서 초서 공부를 초서 작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 글 쓰는 그 좌우명이 그 남과 비교하지 말고 서둘지 말고 쉬지 말자는 좌우명이기 때문에 초서 공부는 내가 이제 해갑이나 진갑 넘어서 하려고 그렇게 내 자신과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한갑, 진갑 넘고 지금 초서 작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그 배경입니다. 동부중학교 내가 그 출신인데 중학교 1학년 때 그 함두영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에요. 1학년 1학기 담임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께서 그 처음에 그 벌로서 배루를 씻는 것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를 서예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는 혼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대학 가서 서클에서 본격적으로 서예를 하다가 제가 이제 28에 여기 고현에서 그 동로 서예 학원을 개원을 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서예 수업을 시작을 했고 이제 체계적으로 서예를 다시 배운 거죠. 예, 그게 시작입니다. 제가 이제 20대에는 그 한글 서예를 이제 사사로 스님한테 사사를 받았는데 그 돌아가신 그 부산에 그 우성아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우성아 선생님한테 한글을 배우고 이제 그 다음에 대구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대구에 가서 이제 그 조용철 선생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7년 동안 해서와 행서를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대 후반, 정확하게 그때는 제가 모르겠는데 20대 후반에는 그때가 서시를 개원해 놓고 나서 그 전라북도 그 전주의 그 산민 이용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정말 이제 그 서예를 깊이 배웠죠. 그때 배운 게 예서와 그 지금 쓰고 있는 전서, 건문, 각골 이제 등등을 배웠죠. 지금까지 30년을 배우고 있죠. 지금도 배우고 있죠. 서예란 것은 자기의 사상이나 감정 따위를 그 모필로서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술로는 그 조행예술로 조행예술로 속하지만 정신이 흐트러지거나 마음이 좀 불편하면은 이 서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 사람들, 우리 옛 어른들하고 우리 조상들은 서예를 그 마음 닦는 한편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수양 또는 수행으로도 쳤죠. 그래서 서예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 수양으로서 볼 수가 있고 더 크게는 예술로서 종예술로서 볼 수가 있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 낙관 성지라고도 하는데 낙관이라 하죠. 작가가 작품을 완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드시 이름이나 호나 그리고 그 또 낙관 위에 그 때, 어느 때 또 어느 시에 내가 이 작업을 했다, 작품을 했다는 그게 우리가 낙관이에요. 낙관. 그 정도 우리 작가들한테는 낙관이 아주 중요하죠. 두인이란 것은 작품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머리에 작품 시작하는 첫 글자 머리맡에 머리 옆에 찍는 게 우리 두인이라 하고 우리가 유인 유인이란 것은 우리가 놓을 유자야. 아까 내가 유자를 썼는데 이거는 이제 그 작품의 그 조금 허전한 곳, 좀 빈 곳을 찾아서 그걸 이제 보완시켜주는 거 우리가 유인이라 하게 돼요. 예, 그건 상당히 우리가 서예 감상법 하는데 뭐 모든 우리가 그 예술의 장려는 감상법이 있겠지만 우리 서예는 우리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타 장르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만은 서예는 아까 제가 고전 연마를 이야기했는데 어느 정도 고전 연마가 돼야만이 그 작품에 대한 어떤 그 신미안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분들도 저게 고전의 피를 물려받았구나 하는 정도로 알 수 있거든요. 저게 구양수행체니 왕이지체니 또 뭐 미불체니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잘 모르는 분들도 그래서 이제 고전의 피를 이제 물려받은 작품이 그 자기 아류의 요즘에 말하는 캘리그라피처럼 자기 아류의 작품이 아니고 그 핵심은 그 작품 감상법의 핵심은 고전의 피를 물려받은 작품이 제일 좋은 작품이다. 그렇게밖에 제가 설명할 수밖에 없네. 그 사실 어려워요. 이게 감상하는 방법이. 예. 그래서 작품 감상법의 핵심은 그 고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자연히 감상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게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고전의 피를 물려받은 그 작품을 알아보는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사실 소요유란 말은 장자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 그 꾸미지 않고 무엇에 논인다는 뜻이에요. 소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해석하기는 꾸미지 않고 자유롭게 모든 사물을 이제 보면서 자유롭게 이제 논인다는 말인데 그 먹의 소유라는 말은 제가 거기서 따왔습니다. 따와서 사실 이 부단조를 가지고 내도 지난 겨울을 그 논인 거예요. 그게 소요유예요. 그래서 이제 먹의 소요유라고 이제 명명을 했죠. 그 먹이 들어가면은 앞에 반드시 그 붓이 들어갑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그 필묵의 소요유를 해야 되지만 그 붓을 빼도 그게 그 제목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붓을 가지고 이 붓 한 단을 가지고 제가 이번 작품 시작과 끝을 맺었어요. 이게 우리가 12mm 그 말털이란 이제 그 말털을 가지고 만든 붓인데 이 작품을 가지고 제가 이 그 붓을 가지고 작품을 완성했는데 모든 작품 완성되었어요. 다른 붓은 일대 첨가 안 하고 그건 뭔가 하면은 제가 그 붓과 먹으러 가지고 그 소요유라 했지만은 이 다른 붓이나 다른 종이를 안 쓰는 이유가 종이도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 쓰는 거는 내가 좀 더 자유롭게 꾸미지 않고 사실 우리가 참 꾸미는 게 그게 참 어려운 건데 꾸미지 않고 자연 그대로를 작품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작품 보면은 지필이 많아요. 해범 지필.
그거는 내가 내는 차와 그 술 이런 걸 아주 그 좋아하는데 그 사실 그 작품에 술 마시고 쓰는 게 작품이 아주 내가 참 좋으면은 그다가 지필이라고 글을 썼어요. 지필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붓이 저하고 지난 그 작업 기간에 아주 그 참 내 친구예요. 우리가 그 문방 사보 하는데 제일 친하게 되는 친구가 이 붓 한 자루입니다.